안녕하십니까?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과 관련해서요. 2025년도에 변경된 병원 의사소견서를 차질 없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노인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시면 이 방문 요양과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요. 노인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인정조사를 받고 나면요, 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하는데요. 이때 의사소견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소견서라는 건 무엇인지, 발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왜 발급받기 어려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의사소견서가 왜 필요한가요인데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나와요. 이렇게 인정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 공단의 조사관이 이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 갑니다.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 가면서 뭐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세요, 열흘 내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하고 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지만이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등급 판정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도 의사소견서가 꼭 있어야지만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의사소견서 발급이 왜 어려운가요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인 어르신이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에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을 병원 방문 전에 문의하고요,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하면 이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의사소견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의사나 또는 병원을 평상시에 이용하는 경우에요. 평상시에 어떠한 병원 또는 어떠한 과를 갖다가 계속 이용해서 그 의사 이용을 했는데, 막상 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주세요 하니까는 발급을 못 해주겠대요. 다른 병원 가서 해달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의사나 병원을 이용할 때요, 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생각이 있으시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데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라고 좀 물어보시고, 네, 발급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병원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의사소견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못 해줍니다고 하면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르신이 평상시에 이 병원이나 한의원을 안 가세요. 병원을 안 다니셨어. 뭐 1년, 2년 안 다니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의사 선생님도 좀 어렵죠. 왜냐면 그 의사소견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병명이 뭔지,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생각하고 계시면 이 평상시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 병원이나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좀 이용을 하셨다가 평상시에 이용하는 병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세요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해 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급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이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의사소견서예요. 따라서 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별도 양식이라는 거고, 요거는 양식이 어디 있냐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제 2호 소식에 있어요. 이렇게 의사소견서 이렇게 돼갖고 4장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의사소견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의사소견서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에 주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어르신의 주요 질병이 무엇인지,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치매나 척추협착증, 파킨슨, 골절, 투석, 암 등인지, 그리고 이 병이 앞으로 나아질 건지 안 나아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보고요. 또 신체 상태가 얼마나 불편한지도 보고요. 또 인지 기능은 어떤지 등 상세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게 돼 있고요. 또 치매 확인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거 한 페이지로 돼 있는데 요거는 치매 병명이 뭔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그 다음에 치매 진단을 얼마 받았는지, 어떤 치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할 사항인데요. 자, 의사소견서는요, 대부분의 내용은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호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꼭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신체 상태에 대한 내용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이 보행보조 기구를 이용하는지, 뭐 지팽이를 짚으시는지, 보행기든지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지, 또 어르신이 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걷고 돌아와 앉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럼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또 의자에서 5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할 수 있는지, 또 머리 뒤로 양손 깍짓기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운동 실조나 서동증이 있는지 요런 것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갖다가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할 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르신의 보행이나 거동이나 또는 팔의 움직임이 어떤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병원에서 잘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암만 해도 등급 판정 받는데 불리하니까 요것도 생각을 하셔라. 그냥 무작정 생각도 안 하고 가셨다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시면 나중에 등급 판정을 받는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자, 의사소견서를 언제 발급받냐 하는 건데요. 이 노인장기요양 법에서는요. 등급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그냥 공단에 가서 등급 신청만 먼저 하면 돼요. 의사소견서를 굳이 먼저 낼 필요 없어요. 등급 신청을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 와서 인정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소견서 양식을 주고 가요. 그러고 나면 그 양식을 가져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근데 만 65세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만 65세 미만은 일단 나이가 안 되는데 노인성 질환이라 해서 치매나 파킨슨,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분들은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노인성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병명 코드가 있는 진단서나 또는 의사소견서를 등급 신청 시에 꼭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의사소견을 발급받나요 하는 건데요. 먼저 공단에서 이 의사소견서라는 것만 하나만 주고 가면 이런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이 등급 받으신 어르신이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등급의 탈락이겠죠. 예상되거나 또는 인정조사 시 치매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의사소견서 양식 하나만 주고 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이 의사나 또는 한의사한테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공단의 조사관이요, 의사소견서 양식도 주고 또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두 가지 양식을 다 주고 가요. 이걸 두 개 다 발급해 주세요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등급 받으신 어르신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거나 또는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이게 두 개를 다 주고 가요. 자, 이때는요, 아무 병원 가면 안 됩니다. 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과냐면 신경과나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요런 데 가면 요런 데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이신 분들은요, 치매 병원을 가실 때요, 꼭 그 병원의 의사가 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를 해서 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이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치매 그 병원 다녔는데 막상 이런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지고 의사소견서를 발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급 가능한지 꼭 사전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식을 두 개 주는 경우도 있죠. 자, 의사소견서도 있고 또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에
두 가지를 다 발급하는 경우에 병원 두 군데서 따로따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자, 의사소견서는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정형외과 가서 받고,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의 의견은 신경과에서 받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병원 두 군데서, 병원 두 군데 따로따로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군데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사소견서 양식은 두 개지만 발급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병원 두 군데서 받을 수 없고요. 한 군데서만 가능하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에 이 양식을 주고 가면, 이렇게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한테 가면 이분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것도 해주고 의사소견서도 두 개 다 발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 시에 노인 어르신을 꼭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어르신을 직접 보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갈 때 어르신이 거동을 못하고 잘 못 가면 그냥 보호자가 가서 처방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꼭 의사가 어르신을 보고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르신이 거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힘들게라도 모시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누워서 꼼짝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서 의사소견을 발급받기도 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의사분 중에서 많지 않지만 왕진에서 집에 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저히 어르신을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병원 앰뷸런스나 119를 불러서 갈 상황도 아니다고 하면 그 어르신이 계시는 지역의 방문요양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는 그 왕진할 수 있는 의사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개를 받아서 왕진을 받아서 의사소견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도 있는데요.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요. 자, 의사소견서 양식을 미리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보냐면 의사소견서는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제 2호 서식에 있어요. 법령집에 들어가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별지 2호 서식에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건 이거는 저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건 어디서 찾아보면 인터넷 구글에서 이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고 치고 확인을 하면 그 양식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사소견서는요. 이 공단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인정조사 후에 이 의사소견서 양식과 또 발급번호도 주고 가야 돼요. 발급번호. 이걸 주고 가면 병원에 사전 예약한 후 그 서류를 병원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 번째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인정조사 후 공단의 직원이 의사소견 양식을 주고 가요. 그러면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예약을 할 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예약만 하면 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하시고 병원에 어르신 모시고 가서 발급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그 양식에 의사소견 양식에 써가지고 밀봉해서 주면 그걸 받아서 건강보험에 제출하면 되고요. 근데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요새는 그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전산으로 제출해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얘기를 해줘요. 네, 됐습니다. 저희가 공단에 제출할 때니까 가시면 됩니다 하면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의사소견서 발급병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의사소견서는요. 의료기관, 자, 병원 한의원 가면 61,040원인데 이걸 다 내는 건 아니고요. 최대가 20%만 내요. 12,200원 정도 내고 또 의료급여나 경감 10%이신 분은 6,100원만 내시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의료급여 일종이나 이종은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진단 보완서류 있죠. 요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가면 병원에 가면 29,220원인데 요걸 다 내는 건 아니고
일반 20%는 5,840원을 내고 의료급여 경감 10%는 2,920원을 내고 기초수급자이시면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면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요게 그 공단에서 와서 조사를 받고 나서 제출하면 이렇게 20%나 10% 이렇게 내는데 만 65세 미만이라 사전에 의사소견서를 내야 되거나 또는 그냥 신청할 때 나는 그냥 그 의사소견서 양식을 내가 출력해서 병원 가서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하겠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발급비용 100%를 먼저 내요. 그냥 먼저 내고 의사소견서 발급해서 공단에 제출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급을 받잖아요. 등급을 받으면 80%는 돌려줘요. 20%만 내면 되니까. 등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12번째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의사소견서가 공단에 접수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보호자한테 발송합니다. 자, 병원에서 자, 우리가 제출할 때니까 그냥 가세요. 자, 이랬는데 한 이틀이나 3일 지나있는데도 의사소견서가 접수됐습니다 하는 이런 문자가 없어. 이게 보호자한테 갑니다. 요게 없으면 꼭 그 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공단에 전화해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요. 접수가 됐나요? 좀 확인해 주세요. 그 확인을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에서 접수가 됐는데도 혹시 업무상 착오로 이 문자를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도 담당자가 실수로 그걸 갖다가 공단에 전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만약에 공단에서 접수가 안 됐는데요 하면 병원에 다시 전화하셔가지고 공단에 접수가 안 됐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해서 꼭 제대로 발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됐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나중에 연락해 보면은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 합니다. 뭐 일주일 줄 수도 있고 2주일 줄 수도 있고. 자, 요런데 그 병원하고 예약이 큰 병원은 예약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면 공단에 전화를 하면 돼요. 공단에 전화해서 내가 이용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데 거기 예약을 했더니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답니다. 한 달 뒤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의사소견서 제출 안 해요. 그럼 공단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등급 판정을 받을 의향이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인정조사 간 것도 취소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의사소견서는요, 이 등급 받는데 필수 서류 하나니까 꼭 제출해야 되고요. 네, 설명드린 내용이나 절차가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동영상을 좀 여러 번 보시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요, 이 건강보험 상담센터 1577에 1000번이 있으니까 일로 전화하시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잘 해결해 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어르신이 고향과 일산 지역에 사시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치매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등급 신청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전에 등급 신청했는데 탈락했다거나 또는 방문 요양이나 가족 요양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요, 070-4800-23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등급 신청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 동영상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